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생태계 속의 식물에 대해서 할 텐데요. 봄이 돼서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이나 많은 봄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어서 안타깝죠. 특히 식물 중에 식물의 상생과 갈등, 경쟁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와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꽃 이름은 별꽃인데요. 아주 작은 꽃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이런 것이 궁금해요.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와 같이 봄을 알리는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런 구경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 패밀리랜드인데요. 작년에 제가 가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들은 옷도 입지 않고 특별히 어떤 보온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꽃을 필까 궁금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식물들은 대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겨울철이 되게 되면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식물 세포는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벽을 투과를 하는데 순수한 물은 세포 밖으로 나오고 세포 안에는 광합성에서 만들었던 포도당이나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 빠져나오니까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치 시럽과 같은 액체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마치 부동액 같은 역할을 해서 얼지 않고 겨울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에서 이제 식물은 아니지만 북극곰은 이게 굉장히 가는 털, 촘촘한 털을 많이 갖춤으로써 겨울을 나고 바다사자는 체온을 유지해두도록 두꺼운 피부 지방을 갖고 겨울을 나고요. 펭귄은 부동액처럼 몸 안에 천연 부동액 기능을 하는 저온 자극 유도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액에 원인점을 낮춰서 겨울을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생물들도 겨울 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사람은 뭐 보일러를 튼다든지 두꺼운 패딩 옷을 입는다든지 이러면서 겨울을 낮죠. 그러니까 부동액은 이와 같이 순수한 물보다는 물에 이런 부동액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 같은 그런 물질들을 같이 혼합을 시키면 원인점이 낮아져서 잘 얼지 않는 거죠. 특히 물하고 이 부동액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을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굉장히 낮은 온도 거의 영하 50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동액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성분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영양물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예로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신종플루의 치료제가 타미플루인데 타미플루는 스타니스라는 중국의 향신료로 사용했던 식물인데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열매에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추출을 해서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타미플루가 바로 이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겨우살인데 겨우살이가 이 비스코톡신이라는 톡신이 이제 동물이라는 뜻인데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면역 기능과 입맛도 돋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높은 참나무라든지 이런 키가 큰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붙어서 그 나무의 양분이나 물을 이렇게 빨아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살이는 완전 기생이라고 하면 반기생인데 이게 이파리가 있어서 그 약간의 강압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살이 열매고 이파리 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엉겅퀴와 같은 씨앗을 원리를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발명품을 만드는 거죠. 스위스의 발명가가 그 산행 중에 자기 옷이나 애견의 털에 엉겅퀴 씨앗이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는 이제 가막살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뭐 도둑놈살이라고 그러죠. 그 씨앗이 붙으면 이게 옷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갈고리 모양의 그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갈고리나 고리 모양의 엉겅퀴 씨앗이나 가막살이 씨앗을 이용을 해서 이런 벨크로 테이프라는 찍찍이를 만든 거죠. 이것을 이제 옷이라든지 또는 의약용품, 의료용품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연잎 같은 여기 연잎이죠. 요거는 이제 수련인데요. 연잎 같은 이게 물이 고이질 않죠. 물이 이제 물방울을 튀겨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금속 소재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중장비 가스터빈에 이런 금속을 사용하면 겨울철에 엔진의 고인물이 고이질 않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금속 사용하지 않으면 엔진에 물이 고여서 얼음으로 되면은 비행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중장비에 물이 오염돼서 중장기의 가동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식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물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생물들을 이용해서 이게 파리류에 속하는 동해등해라는 게 있어요. 등해는 마치 이제 호박벌 같이 생겼는데 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벌은 아니고 파리류에 속하거든요. 파리류는 벌은 날개가 두 쌍이지만 파리류 날개가 한 쌍이에요. 뒷날개가 태화돼서 마치 곤봉처럼 조그맣게 보입니다. 모기도 마찬가지고 지파리도 마찬가지고 등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동해등해는 이런 애벌레들이 가축 분뇨라든지 그다음 옥외 화장실,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이런 폐기물들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우리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한테는 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10kg을 거의 3일에서 5일 동안 거의 다 분해를 하고요. 그 찌꺼기들은 또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지금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꽃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이런 노란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분홍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얀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라색이나 푸른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꽃의 특징들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봄꽃나들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들빼기라든지 우리가 먹는 고들빼기의 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굉장히 커요. 스님의 머리처럼 크다고 해서 불두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꽃사과, 그 다음에 인동꽃이라는 꽃이죠. 이런 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나가면 이게 마치 이제 잎 모양이 광대 옷 깃처럼 생겼다고 해서 광대나물이라는 게 있고 잎이 이제 자주색이면 자주광대나물이고요. 산속에 여기 들판에 논두럭이나 밭두럭에 많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대수염은 이제 산속에가 있는데 마치 이제 그늘 쪽에 자라는데 이 꽃 모양이 수염처럼 생겼다고 해서 광대수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외에도 매실나무나 양지꽃, 이게 지금 봄에 피는 것들 수수한화, 블루베리 꽃이죠. 블루베리 하얀 꽃을 있고 우리가 이제 먹는 냉이와 비슷한 쌀이냉이
꽃이고, 그다음 숲속에 들어가면 애기나리, 개쑥갓, 앵두꽃, 설리화. 설리화는 그 개나리와 비슷하지만 개나리는 아니고 아주 이른 개나리보다 훨씬 더 먼저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이 꽃 모양이 밥태기처럼 생겨서 밥태기 나무, 그 다음에 돌단풍, 매발톱. 꽃이 매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목련의 그 목단, 그 다음에 그 방한잎이라고 해서 배초향이라는 우리나라 한국산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의 그 냄새가 나고요. 뭐 부침개라든지 찌개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할미꽃, 그다음에 금당화, 그다음에 빈카, 뭐 애기똥풀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끊으면 노란 애기 나오거든요. 이것이 꼭 애기똥 닮았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꽃이 장인식물, 단인식물 그러는데 낮이 길고 햇빛을 많이 받는 그런 식물들은 장인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긴 장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예요. 여름에 피죠. 그 다음에 물에서 자라는 불회옥장, 수질 정화에도 뛰어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바나나와 비슷한 으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버드나무, 쪽동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개구리 발톱처럼 생겨서 개구리 발톱, 나래 가막살이, 봄부채는 꽃 무늬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해서 봄부채라고 그러고, 수국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수국은 산에서 피는 것들인데요. 이게 가짜 꽃이 바깥에 이렇게 나와 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가짜 꽃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꽃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식물이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그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식물들이 그 꽃을 피우고 꽃잎의 색깔이 바뀌고 또 어떤 것은 꽃이 먼저 피고 또 이파리가 나중에 나는 이런 다양한 그 계절적인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가 되는데 기후 변화가 이런 식물의 계절 시간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개화 시기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벚꽃이나 개나리 뭐 이런 꽃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평년도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빨리 피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973년 이후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균 1월 기온이 영하 1도인데 올해 2.8도여서 무려 3.8도나 높았어요. 특히 우리 지역은 눈이 한 번인가 밖에 안 내렸잖아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겨울의 온도가 비스듬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식물들의 분포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한라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산지대의 대표적인 구상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상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서 이렇게 고목이 돼가는 것이죠. 지리산이나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대표적인데 이런 또 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그 식물들이 146종이 고상 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남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상록 침엽수림 뭐 이런 게 약 23%, 혼혈임이 약 31%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동백나무나 또는 뭐 북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은 상록 활엽수림이라고 그러는데 겨울에도 잎이 파래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약 200% 더 증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속한 아열대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생식물의 분포 또는 식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금년들처럼 이 봄꽃들의 그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꽃이 먼저 피었는데 또 몇 주 후에 그 입춘 한파, 그러니까 그 꽃샘추위라고도 하죠. 이런 한파가 오게 되면 그 월동작물들, 보리나 밀, 마늘과 같은 월동작물들의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최영은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는 ICP 시나리오라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국가별로 처감을 하는가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71년, 2100년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현재와 같이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서울은 과거 10년보다 약 40일, 한 달하고 10일 정도의 겨울이 짧아지는 거죠. 겨울이 3개월이라면 2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은 약 40일 정도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 남쪽에 있는 부산이나 제주는 겨울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한다면 겨울이 좀 더 길어지고 여름은 조금 짧아지고, 이런 노력을 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ICP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 난대성 상록 활력수렴, 이게 북가시나무 모양인데요. 요것이나 호박나무나 구실덮밥나무는 겨울철에도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열대성, 아열대성, 난대성 상록수렴 활력수들이 이렇게 이제 주로 그 해남이나 완도 이런 쪽에서만 자랐는데, 이게 점차 광양, 여수, 진주, 마산, 울산까지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해보면, 2100년까지 예측을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대성 활엽수는 계속 늘어나고 혼혈입은 계속,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큰 낙엽수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침엽수도 줄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몇 가지의 그 난대성 활엽수만 종이 단순하게 되면, 우리가 2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 다양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양한 생물들,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만 생태계가 건강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게 그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열섬 현상 완화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제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